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구니 바스킷TV입니다. 구독 눌러주셔서 정말 당신은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거의 구독자분들을 보시니까 그 이만가 보시면서 저를 이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원산에서 버스 차장 바구니 씨네요? 라고 하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솔직히 제가 자주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몇 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버스 차장으로 바구니로 누군 기억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참 많이 뿌듯했기도 했고 또 그런 저의 소박함을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7, 80년대 버스 차장이 과연 북한에서도 똑같을까? 라는 주제로 할 건데요. 북한과 남한의 버스 차장은 뭐가 다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남한에서 살아본 건 아니잖아요. 아랫동네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근데 제가 버스 차장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버스 안내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과연 버스 안내원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했을까라고 보니까 이렇게 잠깐 한 3분, 4분짜리 동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막 모자 쓰고 막 그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오라이 하면서 태웠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얘기부터 해야 돼요. 그럼 북한에서의 그 버스 사업은 국영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개인입니다. 국영으로 하는 거는 저희 강원도 원산에 무게더 전차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가는 건데 북한의 전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 타잖아요. 그러면 출근을 못해요. 출근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자기 일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도 다 내려, 전기 가면. 근데 5원밖에 안 해요. 5원이면 정말 사탕 하나도 못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그 무게더 전차가 5원이고 그리고 제가 했던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이었어요. 저희 삼촌이 강원도 원산에서 정말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군부대 번호를 받아서 그 버스를 저희 이모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면 우리 삼촌은 엄마의 오빠고 이모는 엄마의 동생이거든요. 이게 형제지간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 버스를 줄 테니까 네가 이 버스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솔직히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고 화학을 공부하다가 제가 미리로 말씀드렸는데 학교 다니다가 때려쳤어요. 왜냐면 탈북해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되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아직도 좀 보수적이긴 한데 좀 마음대로 진짜 있고 싶고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유 때문에 이제 탈북할 결심을 하고 공부해서 뭐래, 아무리 여기서 공부해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 텐데 라는 생각에 이제 1년 다니고 때려치고 그 후부터 이모랑 같이 그 버스 안내원을 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냐, 사람을 맞이할 때는 일단은 새벽 5시에 그 주차장에 나가면 벌써 다른 차들이 다 나와 있어. 근데 그 차에 타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이 돈인 거예요. 자기가 물품을 실어서 버스에다 싣고 자기가 그 원하는 장소에 가서 빨리 팔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데 늦게 가는 버스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버스를 타고 싶은 거야, 손님들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척들을 버스 그 창문 옆에다가 다 이렇게 박아놔. 사람을 그냥 안 가는 사람인데 그거를 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이죠. 근데 알바생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 버스는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가겠네 하고 빨리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뭔가 이제 탄력이 생기면 사람들이 막 타요. 근데 처음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 돌아다니면서 주차장에 서 있지 않고 북한에서는 드라이버를 운전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사는 하루에 10,000원씩 주고 쓰는 운전사였고 그리고 차주가 저희 이모랑 이모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모랑 저는 사람 태우는 일 이런 거 하고 운전사는 그냥 운전해가지고 자기가 하루 일당에 대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그 운전사의 딸, 친척들, 그리고 저의 사촌, 육촌에 8촌까지 시간 되냐 그래서 아침 새벽 5시에 나오라고 해요. 그러면 쌀 1kg의 값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옆에다 그거를 박아놔요. 그리고 쫙 돌아다녀서 우리가 원산에서 고산 가는 버스였거든요. 고산 가요! 고산 가요!
타시라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저는 가서 사람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아 고산 가세요? 막 이러고 저희 버스 타면 빨리 간다고. 그러면 제가 가장 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린 여자애가 이제 버스 안내원을 하니까 되게 20살, 한 21살이었나? 그때 다른 사람들은 거의 한 25, 28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눈을 심으면서 빨리 타시라요? 막 이러면 사람들이 빨리 타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 하루에 버는 돈 100불 정도? 북한에서는 다 경제적인 단위가 쌀이에요. 쌀인데 그 100불이면 거기에 환율이 한 그때 4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쌀이 1kg에 4,000원 정도 한다 라고 하면 쌀 100kg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쌀 100kg면 한 집안에서 한 3명 있는 집안에서 정말 쪼개고 해서 먹어서 6개월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하루에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이익이 아니라 다 매출액. 그래서 순이익이 한 얼마 정도 버리냐면 한 50불 정도? 왜냐면 그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경무원이라고 단속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또 뜯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급 안 나오고 당에서 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차들을 다 세워놓고 돈을 뇌물을 받아야지만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다 나갈 거, 부가적인 비용들 다 나가면 하루에 이제 순이익이 한 50불 정도. 그래도 쌀이 50kg 정도잖아요. 그만 가쁜 거예요. 완전 부자. 근데 차가 매일매일 풀가동을 하면 사람도 이제 충전이 안 되면 쓰러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일 정도만 일했나? 그리고 10일 정도는 차 정비하고 좀 쉬는 날. 그래서 20일 정도에서 벌면 한 2,000불 정도 매출액이.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모가 용돈을 줬거든요. 돈이 되게 쏠쏠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조금 모아놨다가 언젠가는 나는 탈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돈을 탈북할 때 되게 요긴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이 이제 한 명당 내는 돈은 서 있는 자리랑 앉아 있는 자리랑 가격 차이가 나요. 버스 안에서도. 근데 서 있는 사람은 한 4,000원이고 앉아 있는 사람은 6,000원이에요. 그러면 쌀이 한 1.5kg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kg면 3명의 한 1인 가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엄청 그게 아무리 6,500원이라 해도 그 돈의 가치는 더 많은 거죠.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그 돈으로 6,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버스에 앉아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서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짐값도 받는 거예요. 짐이 부피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사람이 한 3명 정도 탈 자리에 그 짐이 있어요. 그럼 그 3명의 값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도 있었어요. 택배라는 말은 없었는데 우리 이 물건을 고산에 어느 집에다 붙여주세요. 이러면 저희가 그 짐을 가지고 가서 거기 거래처한테 그걸 넘겨주고 우리는 그 택배한 비용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한국의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가 달라요? 택배비 받아, 사람 앉으면 앉은 가격 받아, 운전사 드라이브 하면 거기에 일한 노동력의 그 대가를 지불해줘.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영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하는 사업이에요. 개인이. 그냥 똑같아요. 정치적인 체제는 정말 다른 이 세상에서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건데, 정말 경제적인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그 시장 마켓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한 13살 정도? 그러면 2000년대 한 중반부터 그런 시장 마켓이 그 활성화가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기한 거는 뭐냐면, 저는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아니 사람이 없어. 이렇게 버스 안내원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나 이거 버스 어디다 돈 내? 카드를 뚝뚝 찍고 들어가고, 그리고 여름에 막 에어컨 빵빵 나오고, 그리고 여기 그 겨울이면 막 히터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버스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도 에어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 봤고 히터 나오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기름값이 엄청 나가서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 봉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녁에 일하고 들어오면 차가 막 이렇게 가요. 한국에서는 쫙 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컥 하잖아요. 근데 북한 길은 그냥 오르막길이야.
그러다 막 언덕길 막 가면 차가 뚫쿡 막 이러면 저녁에 갔다 오면 있잖아요. 코가 새까매져. 한국에서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었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마주치고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근데 궁금해요. 7, 80년대에 여러분 그 시대에 사셨던 분이라면 코멘트로 같이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절주절 버스 차장의 그런 경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동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빨리빨리 달랑달랑 빨리 구독 눌러주시고요. 2019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에도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